안녕하세요. 사업에 도움되는 이야기하는 사도입니다. 오늘 갖고 온 거는 LK99 특허 거절되나인데, 이거 잘못하면 거절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가져왔어요. 이거 아마 지금 뉴스에도 안 나오고 세계 최초입니다. 변리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체크를 한 부분이 있는데, 자, 이제 상황부터 설명드리면은, 기존에 이거 특허 있다 그랬죠?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이름으로 이렇게 출원이 나가 있어요. 요 특허가 나가 있는데, 요거 이제 분할 출원했어요. 22년도 8월에 분할 출원. 여기 있는 내용에 여기 있는 내용의 일부를 뜯어가지고 이렇게 출원한 거예요. 둘 다 이제 심사 중이기도 하고. 어떤 내용이 다른지 그거는 안 다룰게요. 근데 둘 다 어찌됐건 지금 초전도체에 관련된 특허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특허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정보 제공을 누가 제출했다고? 정보 제공이 뭐냐면, 이 특허가 등록되면 안 되는 이유를 써서 심사관한테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사관님이 이걸 보고 이걸 근거로 거절할지 말지는 심사관님의 재량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뭔가 이 특허는 등록되면 안 된다라는 그거를 제출을 했다는 거죠. 여기 발명자 보면 이석배, 김지윤, 권영환이에요.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 정보 제출을 봐야 되는데, 이거 일반적으로 볼 수는 없고 특허청 가가지고 돈 내고 떼야 돼요. 그걸 돈 내고 떼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이 공개를 합니다. 자, 정보 제공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보면 특허법 33조 44조를 위반해서 등록받을 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굉장히 짧아요, 정보 제공은. 자, 33조 44조가 뭔지 일단 알아야겠죠? 자, 33조는 뭐냐면, 특허를 발명한 사람이나 승계인은 이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근데 이 사람이 아니면 등록을 못 받는데, 결국 이거예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특허권이라는 건 심사를 거쳐야지 권리가 딱 생성되죠. 특허청에서 찍어줘야지. 근데 그 전에 이제 내가 발명을 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특허청에 신청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개념을 인정을 해줘요.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특허 출원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거절합니다. 일반적으로 체크할 수는 없죠. 특허청에서는 접수한 서류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요거는 이제 그건 내 건데 딴 사람이 이거는 특허청에 신청했어요 라는 개념으로 할 때, 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제 문제 삼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정보 제공한 거고, 또 이제 44조를 위반했다 하는데, 이게 뭐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출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정보 제공한 사람이 나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내가 같이 공유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거는 위반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제 사안을 볼게요. 여기 써 있는 거. 주식회사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공동 발명자 중 한 명인 이석배라는 분이 이거를 대표로 하고 있고, 이 사건의 정보 제공자인 권영환은 대상 출원의 발명했던 사람인데, 공동 발명자라는 거죠. 권영환 이분이. 지금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이 권영환 님한테도 있는데, 내가 이거를 퀀텀 에너지 연구소라는 회사로 내가 넘기지 않았는데, 이거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로 단독 명의로 출원했다. 지금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단독으로 퀀텀 에너지가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퀀텀 에너지 연구소를 보니까 여기가 이석배 님이 대표로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명의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우리 그 LK99에 관련된 건데, 여기 발명을 이석배, 김지훈, 권영환 이분들이 발명을 했어요. 발명을 해가지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여기 있는데, 특허청에 신청한 거 있죠. 제출한 거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라는 법인이 했어요. 법인. 이제 요거는 사람이고요. 우리가 요거는 법인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된 어떤 존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요거 명의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권영환 이분이, 나는 얘가 이 LK를, 그러니까 내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거를 내가 얘한테 준 적이 없는데 얘 명의로만 특허가 지금 제출되어 있고, 사실상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대표는 이석배 님이니까 이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여기 공동 출원으로 들어갔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분들은 뭐 잘 모르겠고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좀 이게 이제 실무적인 얘기인데 여기부터는 이제 특허를 보면은 출원인이 있고요, 발명자가 있어요. 이게 출원인이 뭐냐면 특허를 신청한 사람을 말해요. 이걸 알려면은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름이라든지 주민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이제 법인이면 법인명, 그리고 법인의 또 법인 등록번호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주소지 이런 거가 정확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필요하면 이제 제출을 하는 거예요. 보통 변리사가 위임을 하거든요. 여기 써있는 게 변리사입니다. 요게 위임을 하는데 요게 출원인을 대리해요. 출원인한테 뭐 인감증명서 도장도 받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특허청에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특허권자가 되고요. 특허권자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돼요. 근데 우리 특허 출원할 때 아까 밑에 발명자라고 썼죠? 아까 그 세 분 썼죠? 자, 이제 여기가 이제 굉장히 디테일한 건데, 이 발명자를 기입하는 거는 사실 정보가 불명확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름 알고요. 주민번호, 생일 정도까지만 알면 돼요. 뒷번호도 사실상 좀 아무렇게 해서도 문제가 실무상은 좀 안 되기도 합니다. 주소 자체도 그 주민등록 등본 여기를 쓰는 게 아니에요. 네, 굉장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 발명을 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불명확하든 아니면 정확하든, 정확한 정보를 기입만 하면은 거기에 발명자로 훅 들어가 버립니다. 예, 들어가 버려. 이렇게 쭉 가요. 그래서 이게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좀 약간 허술하냐면, 특허라는 게 출원인이 권리를 가지잖아요. 이제 권리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권리를 가지니까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필요한 거고, 발명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발명자로 기재만 이렇게 쭉 돼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은 사실 아무 권리를 가지지 않아요. 그냥 명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문제가 됐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3명이 쓰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써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자는 어떻게 된다? 그 퀀텀 에너지 연구소로 해가지고 나간 겁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권영환 님이 보고, 야, 이거 뭐야? 이러면서 이제 지금 브레이크를 건 사안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요게 좀 궁금하실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한 3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그려지는데, 우리 아까 그 정보 제공한 권영환 님의 주장과 같이 출원인을 추가시키는 거예요. 권영환 님과 퀀텀 에너지 연구소 공동 출원인으로 추가시키는 거죠. 근데 아마 이 경우에 근데 나머지 분들도 가만히 있을까 싶어요. 이석배 님이랑 김지훈 님이었나요? 그분들도 나도 넣어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이 특허를 가지고 뭐 로얄티를 산정한다든지 이럴 때는 결국 권리자를 기준으로 할 거거든요. 이제 퀀텀 에너지 연구소 얼마, 그 다음에 이제 권영환 님 얼마, 이렇게. 그럼 나머지 이석배 님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석배 님은 이거 법인은 대표긴 하지만 그래도 개인 명의로 이거 로얄티를 받는 게 더 좋죠. 그래가지고 아마 이게 되려나 싶기는 하고. 자, 이런 방법도 있어요. 퀀텀 에너지에서 권영환 님의 발명자 자체를 삭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려면 이제 일단은 분쟁이 엄청 생길 겁니다. 이제 이게 가능하려면은 권영환 님이 이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거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건 모르겠어요. 이거는 가능할지. 뭐 지금 알려진 발명자로 된 것도 그렇고 논문도 그렇고. 근데 이건 아마 주장을 해야 될 겁니다. 권영환 님이 사실상 이 발명을 만드는 거, 이제 착상하는 거에는 별로 기여한 바가 없고 그냥 시키는 것만 했다, 좀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명자 참고로 삭제는 특허 등록 전까지 해야 돼. 등록되면 이거 못 바꾸거든요. 등록 전까지 지금 삭제를 해야 되고. 자, 3번째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왜냐면 반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영환 님이 그 퀀텀 에너지 연구소한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줬다 라고 하는 뭔가 이 직무발명 개념으로 계약서라는 게 있다든지 뭔가 하여튼 뭔가 증거 자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권영환 님의 말이 맞지가 않아야 돼요. 아니다, 저 사람 다 이거 사인했다 계약서에, 그래가지고 다 그거 받아가지고 우리 이름으로 한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굳이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닌 게, 지금 보면은 발명자가 셋이잖아요. 셋. 근데 권영환 님은 문제를 삼았어요. 그 두 번째 계신 분은 지금 아예 아무 문제도 안 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계신 분도 만약에 이런 특박권을 양도한 적이 없다 그러면 이분도 아마 이제 정보 제공을 해서 해야겠죠.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엔 이 특허가 이제 박살나서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싶은 건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뭐 박살난다기보다는 이제 결국에 이제 거절 이유가 이제 김영환님을 추가해라 라는 식으로 거절 이유가 나오든, 뭐 어떻게든 해결하겠죠. 설마 특허가 죽는 경우는 없겠죠. 이게 최악인데, 만약에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해서 막 특허 다 뭐 어떻게 해서 막 잘못해서 죽어버리고 막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이제 K 할복쇼 되면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개된 기술로 되면서 다시 이것과 똑같은 특허를 나가서 등록받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바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개돼 있기 때문에, 내가 공개했더라도 공개돼 있는 특허이기 때문에 다시 이 특허가 죽었을 땐 이거가 똑같은 내용으로는 등록받기가 어렵고 이거보단 개량된 걸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죽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허청에서 만약에 이거 권영환님을 추가시켜라 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는 둘이 옥신각신해서 결국에 추가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권영환님을 추가할 것이고,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하지 않는 식으로 갈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죽이는 이상한 짓은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조금 내용이 어려웠죠? 어찌됐건 하여튼 잘 이거 등록되기를 좀 바라면서, 다음에는 어떤 댓글 다신 분이 해외 특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LK99 관련해서 해외 특허 관련해서 좀 한번 다뤄볼게요. 마침 얘네가 또 이제 PCT라는 거 국제 출원이라 하거든요. 그쵸? 그런 것도 나간 것도 있고, 또 이제 한국에 지금 여기 나가 있는 요것도 해외로 타고 나간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거 관련해서 좀 한번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